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가 공중에서 가상의 적 전투기를 타겟팅 포드로 제밍하고 현대 기체들이 차례로 적 전투기들을 격추시키는 시험이 진행되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는 호주 언론 역시 매체를 통해 KF-21을 논의했는데 미국 공군이 정의한 4.5세대 전투기에 부합한다고 전하면서 A사 레이더와 고용량 데이터 링크 및 향상된 항전 장비에 최첨단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은 한국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격형 드론의 화력 훈련으로 최신 무기 수출에 힘을 쏟다라며 최근 우리의 무기 수출에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KF-21 전투기의 무장을 대거 확대시켜 화력 훈련을 했다고 전하며 방산 전시회에 맞춰 해외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등 훈련 자체보다는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 언론이 바라본 KF-21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공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전투기 같은 고급 무기의 주요 제조업체 및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설명하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F-21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매체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구권의 최상급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 한국이 유럽과 나토 가맹국을 중심으로 무기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신 무기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방송에서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룰 정도로 우리 방산업계의 성과는 호주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산 무기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총 6조 원 상당의 전술기를 판매하는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중국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에서는 우리 공군이 훈련하는 모습과 우리의 최신 무기에 대해 기사를 짧게도 아닌 10분짜리 독립된 기사로 다룰 정도인데요.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최강임을 자부했었는데 자신들보다 무기를 못 만든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방산업이 지금은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중국 입장에선 안 잊고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란 리스크를 끊어버리고 초도 생산 물량 40대를 확정지으며 양산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인디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KF-21 전투기의 급속도로 빠른 기술 발전에 한국이 미국산 F-22 랩터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협의하지 않고 빼돌려 이만큼 빠르게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심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봤을 때 인니가 자국 전투기 I-22 시카탄 개발과 관련해 컴플렉스 반응이라고 보이는데요. 훈련기나 만들던 한국이 어느덧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시험 비행까지 성공해 양산까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대놓고 척을 진 인니에게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최근 인니의 적국말레이 군사 전문 매체에선 한국의 KF-21이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홀로 서기를 끝마쳤다는 제목의 글을 기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가진 항공우주 및 무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비신사적 방식으로 인해 1차 생산 물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채 단독 양산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말레이 언론의 발언 이후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사업이 틀어진 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인가라며 인도네시아의 문제점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인니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2026년까지 대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물론이고 30% 현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상황을 봐주고 있는데도 이를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니 매체는 KF-21이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잠재력 때문에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일화를 소개한 뒤 인니의 행동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인니가 KF-21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기사의 후반으로 갈수록 질투 가득한 의견들이 등장해 역시 인니의 국영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요. 매체는 2013년에 폴린폴리시가 게재한 기사를 언급하며 한국 방산업체가 미 공군의 장비를 토대로 업그레이드된 모조품을 만들고 있다는 등 한국이 비밀리에 미군의 기술을 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미 간 기술 공유 협정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협정에 있어서 상대의 허점을 잘 활용했다며 주장했는데요. 이 말은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항상 좋은 조건에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되는데 그로 인해 미국의 무기 판매가 감소되고 민감한 미국 기술 유출에 있어 한국에 더욱 엄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KF-21의 외형만 봐도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KF-21은 F-22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살짝 오해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KF-21은 스텔스 기체로 설계되었기에 유사한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F-22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의 영향도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매체는 이런 KF-21의 세련된 디자인이 서양의 4.5세대 전투기에 저렴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전투기를 개발했을 당시 연구에 참여한 박시몽님의 연구 실적으로 F-22 랩터의 기술도 포함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핵심 4대 기술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심지어 레이더 부분은 미국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자랑하는데요. 게다가 인니가 주장한 대로 현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 쪽에서 거절했으며 결과적으로 본다면 현물의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인니는 최신형의 4.5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이 걷어차버렸고 비싸기로 소문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해버렸는데요. 반면 한국은 효과적인 개발 계획으로 외국 기술과 한국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해 합리적인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기에 인니로서는 부러움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우리 KF-21 전투기가 첫 양산까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며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전투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